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말은 영화 부당거래에서 유명해진 대사죠. 호의는 상대방을 돕거나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이런 호의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이 당연한 권리로 여길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호의를 베풀고 또 받으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소통입니다.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친구 A는요, 항상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는 관계였던 거죠. 처음에는요, A가 마음을 다해서 B한테 호의를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 B는요, 당연히 A가 대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둘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는 마음속에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은 친구 관계를 끊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기대치를 확인하고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A는 불만이 쌓이기 전에 B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반응이 참 아쉬웠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B 역시도 A의 이런 솔직한 표현에 그랬구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앞으로 나도 너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화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동료 A가 B에게 매번 업무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도와준 거죠. B는 고마워하긴 했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 도와주던 A는 점점 지쳐간 거죠. 이럴 때 B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B는요, A가 도와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덕분에 일이 정말 수월해졌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아마 A의 호의를 유지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늘 도와준 A를 위해서 커피를 한 잔 사거나 사소한 선물을 주면서 고마움을 표현을 했다면 관계는 더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작은 감사의 표현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호의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는데 큰 영향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라 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호의를 베풀면서 당연시 여겨질 때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장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직원에게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 거죠. 처음에는 B라는 직원이 이 팀장의 요청을 호의로 받아들여서 선뜻 도와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부탁이 반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결국 업무 외적인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B라는 직원은 더 이상 팀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반복하면서 기대감을 갖기 전에 처음부터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B는 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지만 정해진 업무와 개인 시간은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팀장 입장이라면 이러한 말을 받아들이고 개인 부탁이 업무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즉 핵심은요,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상대방도 이를 존중해야 관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마지막으로는요, 호의를 의도적으로 중단시켜라입니다. A와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는 매일 직장 동료 B에게 자가용으로 출근길을 데려다 준 거죠. 처음에는요, 무척이나 고마워합니다, B가요. 그런데 점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A가 바쁠 때도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A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는요, 의도적으로 호의를 중단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나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B가 자가용 동승에 대해서 가치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한다면
관계를 다시 긍정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죠. 반복된 호의는요, 의도적으로 중단하면서 관계를 재조정해야 오해가 쌓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 이제 좀 깊이 있게 이해되셨나요? 호의와 권리를 착각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